안녕하세요, 해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 하노버 방향입니다. 현재 시간 13시 50분이고요. 하노버 올라가서 배송 다 완료하고 힐데스하임, 이곳은 괴팅겐입니다. 이번 주부터 또 카셀에 거래처가 한 군데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거래처인 카셀 쪽으로 지금 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차고지 방향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카셀 시내 한 바퀴 돌아갔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서 대략 괴팅겐에서 카셀까지 대략 거리는 45km 나옵니다. 카셀에서 차고지까지는 한 190km 정도 나오죠. 200km가 좀 안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배송지가 자꾸 하나씩 늘어가니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두부를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부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첫집, 하노버 첫집의 사장님이 계속 두부가 좋았다가 저번 주에 갑자기 두부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파는 두부가 좀 많이 반송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해요. 뭐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일단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존의 두부 사장님하고 10년 동안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베트남 사장님이긴 하지만 거래처를 쉽게 바꾸실 분은 아니세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5월달에 처음 영업정지 먹고 처음 시작했을 때도 거의 뭐 한 8, 9개월 만에 연락을 했어도 다시 주문을 저희 쪽에 넣어 주셨고, 그때도 뭐 종종 두부 상태가 좀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저번 주에 두부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딱딱했대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두부가 좀 딱딱하잖아요. 연두부처럼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찾으세요. 부드러운 두부를 찾는 업장은 몇 업장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뭐 연두부 만드는 방법을 아직 뭐 제가 터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두부의 스타일대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쪽 사장님은 너무 딱딱한 것도 싫고 너무 부드러운 연두부 같은 것도 싫고 그냥 적당한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적당한 두부라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갓 나온 두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한테도 많이 주문을 해주시고 의리도 지켜주셔서 최대한 뭐 그 전날 만든 두부로 납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능 과정에서 뭐 하루 정도 더 지난 두부가 섞여서 들어갔는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13통, 14통씩 주문을 하시는데 그 13통, 14통이 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한두 통 정도가 좀 질이 좀 너무 딱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러 그 얘기를 들었냐 얘기를 하시길래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제 연락처를 달래요. 저한테 얘기를 하겠답니다. 일단 그래서 명함을 드렸고, 오늘 실질적으로 주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갔지만 그래도 안 받는 업장들도 한 몇 업장 있었어요. 못 팔았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뭐 두부 상태가 나쁜 건 아니고 장사가 안 된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가 7번 고속도로 방향은 카셀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연말이 다가오는데
벌써 각 동네마다 보통 보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이 되면 되게 크게 동네 장터 같은 게 서요. 바이나텐마트라고 해서 좀 큰 장이 하나씩 다 생기는데, 벌써 뭐 몇몇 동네들은 벌써 생겨서 저녁에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이 빡빡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하루에 6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감염자가 발생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단 독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째이기 때문에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이렇게 보내고 싶은가 봐요. 전혀 뭐 코로나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 막을 지금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이렇게 이제 각 동네에 그런 공터나 이런 큰 장 쓰는 곳에다가 지금 다 조그만 마을처럼 다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인지 뭐 활기는 많이 띄는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항상 뭐 연말 되면 저희 가족끼리 나가서 뭐 글로바인이라고 그러죠. 따뜻한 와인을 많이 마시고 하긴 하는데 뭐 그래봐야 한 잔이죠, 한 잔.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동네 크리스마스 장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집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이도 아이고 저희 아이 엄마는 지금 바로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막둥이가 태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보러 잠깐 아내하고 나갔다가 그 크리스마스 장터가 생긴 거 보고 이제 드디어 또 연말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진짜 활기차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다들 뭐 근데 문제는 뭐 크리스마스 장터라고 해서 다 먹는 데인데 먹으면 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뭐 덥든 춥든 뭐 안 가리고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 볼거리도 되게 많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녀 보면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 특산품처럼 보통 보면 따뜻한 와인을 글로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독일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글로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글로바인의 컵을 그 동네 고유의 그런 마크로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인을 시키면 그 컵값까지 내야 돼요. 보통 뭐 2.5유로, 3유로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들면 그냥 집에 갖고 가서 보관용으로도 많이 갖고들 가시고 아니면 그냥 반납하면 그 컵값을 다시 돌려주죠. 저희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한두 군데 정도에서 그 컵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동네마다 모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뭐 한국 분들도 그러시고 오히려 뭐 독일 분들도 다른 동네 가서 글로바일 한 잔 마시고 그 컵을 모으시려고 일부러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독특한 문화입니다, 사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라도 마크가 틀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맥주 같은 경우도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맥주는 알콜 프라이라 그러죠. 무알콜이라고 하지만 0.5도의 알콜 도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도 맥주를 간혹가다 마시긴 하는데 임산부들은 진짜 말 그대로 0.0%짜리 맥주를 마시거든요. 무알콜 맥주가 아닌 0.0%라고 지킨 맥주를 마십니다. 독일이든 유럽 땅에 맥주가 유명한 게 뭐 유독히 독일이 많이 유명하긴 하지만 이런 석회질 때문에 맥주를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맥주가 그거를 다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회를.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들 물 먹듯이 맥주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맥주가 그리고 상당히 쌉니다.
거의 뭐 물값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비싼 술이야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저렴한 맥주들 같은 경우는 물값보다도 더 쌀 때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맥주도 그래서 어제 맥주 한 잔을 했죠. 오랜만에 맥주 한 잔 하고 저희 아내는 0.0%짜리 맥주를 한 잔 했습니다. 일단 뭐 맥주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이제 많이 소진이 되는 12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장터가 12월 25일 딱 되면 일괄적으로 철수를 싹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구정처럼 최대 명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선물을 기대를 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아직 저희 아이가 지금 10살이긴 하지만 보통 한국의 10살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뭐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근데 뭐 저희 아이가 아직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산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받을 선물과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선물을 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는 이런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는 이런 선물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죠. 올해는 주실 줄 모르겠다. 네가 올해 너무 잘한 게 없어서 말썽만 많이 피웠는데 어떻게 받을 생각만 하냐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일단은 그거 괜찮대요. 일단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꼭 선물 줄 거라고 진짜 믿어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특별하게 선물을 줬어요. 아이한테. 보통 각 집에 보통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생화를 준비를 하면 생화가 오히려 더 싸요. 그거는 그냥 크리스마스 끝나면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생화는 더 싸고요. 인조로 된 게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매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립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까지는 생화를 사서 쓰다가 작년부터 조화를 싸가지고 트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보통 아이들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초콜릿이 들어있는 달력을 하나씩 구비를 합니다. 그래서 1일부터 25일까지 그 안에 초콜릿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뜯습니다. 그래서 25일 다 되면 그걸 다 뜯는 달력으로 아이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한테 어떻게 해줬냐면 그 초콜릿들은 그 달력은 너무 이제 시시할 것 같아서 보통 대부분 한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그런 걸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이제 9살, 10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잘 자란 학용품 같은 거랑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한 3, 40유로씩 나가는 거라든지 이거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총 25개를 준비한 거죠. 25개를 준비해서 뭐 킨더조이라고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는 장난감 들어있는 조그만 킨더조이도 몇 개 준비를 하고 그래서 1일부터 25일까지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에다가 그걸 쫙 걸어 놨어요. 좀 무거운 장난감은 그 트리 밑에다가 고이 이렇게 세워놨고 아이가 그 25개의 선물을 보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보통 다른 날 같으면 그냥 하나씩 뜯어서 초콜릿 먹고 학교 가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 초콜릿은 상상도 못할 뿐더러 25개의 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일부터 한 5일까지는 초콜릿으로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이런 모양은 초콜릿이구나. 한 1일부터 5일까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래도 예전보다 난 게 뭐냐면 그 초콜릿을 열면 또 다른 장난감이 그 초콜릿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열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 6일부터 해갖고 선물이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뭐 1일부터 5일까지가 뭐 1유로였다. 그러면 뭐 6일부터 10일까지는 뭐 한 2유로에서 3유로짜리로 쭉 가다가
10일 넘어가서 한 보름 정도 남으면 퐁당퐁당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루는 초콜릿, 하루는 다른 선물, 하루는 초콜릿, 하루는 학용품, 이런 식으로 선물의 부피를 조금씩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3일, 24일, 25일은 다 큰 선물로, 어차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큰 선물로 준비를 해주면, 아이는 학교 가는 시간대에 눈을 벌써 미리 떠 있어요. 그 선물이 뭔지 보려고. 그게 진짜 확실하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내일은 몇 시까지 일어나야지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시간에 알람도 안 맞췄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요. 참 그 엄청난 효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제 잠깐 서점에 들려서, 지금 저희 아이가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서 책을 한 권 사주려고 서점을 들어갔는데, 그냥 딱 가자마자 눈에 띄는 책이 있었어요. 눈에 띄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골라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딱 골라 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한테 줬는데, 안 그래도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책 얘기를 오늘 친구들이랑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선물해 주니까 끔찍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텔레파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서로 통했다라고나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그저께 제가 아이한테 너무 많이 좀 꾸짖어서 미안한 마음에 책을 선물을 했는데, 아이는 꾸짖은 거, 자기가 혼난 거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렸는지 또 막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미안해요, 아이한테 그렇게 너무 크게 혼냈거든요. 크게 혼내고, 진짜 지금 아이한테 혼낸 게 몇 년 만에 혼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혼낸 게. 그냥 말로는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 그런 거 네가 하면 기분이 나쁘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일렀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조금 진짜 많이 혼냈어요. 꾸짖고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사실 그게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마음에 걸려서 아이에게 책을 선물하려고 일부러 서점에 갔던 거고, 딱 봤을 때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골랐는데, 다행히 그 책을 친구들하고 안 그래도 당일날 얘기를 했다라는 거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핏줄 아닐까요? 서로 통한 게. 지금 오늘 날씨가, 해가 오전에는 잠깐 뜨긴 떴는데 오늘 또 계속 우중충합니다. 날씨는 어제와 비슷해요. 영하 1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대략 한 6도 정도 됩니다. 6도 정도 되고요. 좀 내려갔는데 지금 3도네요. 3도. 이게 아마 좀 산 위에 좀 고지가 높아서 좀 기온이 한 2, 3도 정도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눈이 온다라고 해요. 한국은 지금 벌써 첫눈이 내렸죠. 방송을 보니까 첫눈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벽에 잠깐 흩날린 거라 기억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 독일도 눈이 온다라고 예보에는 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내일은 비가 올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영하로 떨어져서 아마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오버호젤 뒤쪽에 펠트베르그라는 950고지 정도 되는 산이 있거든요. 그쪽 위에 저희 동네하고 그 바로 산하고 기온이 한 3도 이상 차이 나요. 저희 동네가 영하 2도면 그 산 정상에는 영하 한 5도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쪽에는 눈이 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아마도 토요일 날 눈이 내리면 일요일 날 아이가 또 썰매를 타러 가자라고 보챌 수도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보통 오전 8시 반이나 9시에 경찰들이 도로를 싹 다 막습니다. 그 산 올라가는 진입로를. 그래서 그 전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썰매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독일 사람들도 한 8시 반에서 9시에 경찰들이 도로를 막는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 전에 불이 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차 싹 주차장에 대놓고 이제 신나게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야 뭐 경찰들 잡을 일이 없죠. 어차피 먼저 올라갔던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말은 보낼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쭈스.